1999년 3월 15일 영국의 해변 도시 브라이튼의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안나와 리차드의 집안은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32세의 예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리처드가 위층에서 그의 물건을 뒤지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가 봐도 둘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결혼한 지 10년 차인 두 사람은 모두 안정된 삶을 살았다. 예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36세인 리처드는 마케팅 회사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늑한 집에 살았으며 내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웃들과 우호적이었습니다.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예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지난 몇 달 동안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부재중이 되었고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에 있을 때는 멀고 산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시선을 피하고 대화가 짧고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단지 일이 피곤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걱정돼서 겼는지를 하곤 했다. 안나는 자신의 걱정을 무시하고 그것이 단지 편집증일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녀를 가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안나의 본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집 어디에나 두고 온 리처드의 휴대폰은 이제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늦게 도착했다는 변명은 거의 여행 연습처럼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예너는 리처드의 휴대폰을 흘끗 보았고 최근 메시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인 마어거리트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몇 년 동안 미망인이었으며 딸과 매우 가까운 55세 여성 마가렛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안나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그들의 삶에 항상 변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왜 리처드에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리처드는 왜 이러한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이 조용한 불꽃처럼 그녀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의심이었던 것이 이제 더 크고 어두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너는 자신이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리처드의 캐비닛과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찾지 못했지만 그의 직관은 그에게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가정과 시나리오로 방황했습니다. 3월 15일 아침 안나 내부에 무엇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처드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셔츠를 입고 평소에는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는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문 앞에서 거짓된 평온함으로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안나는 차로 달려가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운전대를 잡는 그의 손에는 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동안 그녀는 브라이튼 거리를 따라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좀 더 요진 동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마침내 눈에 띄지 않는 집 앞에 멈춰섰을 때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혼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리처드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그날 마가렛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안전한 거리에 차를 주차한 뒤 멀리서 지켜봤다. 몇 분 후 리처드는 차에서 내려 이미 집에 익숙한 것처럼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에 안나는 마비되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모든 최악의 생각이 바로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왜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 집에 있었는가?
차 안에 앉아있는 안나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의심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일과의 일부인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는 리차드의 이미지에 힘입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알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20일, 예너가 리처드를 따라 그의 어머니 집으로 간 지 불과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가 마가렛의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혼란과 괴로움이 그녀의 내면을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리처드와 함께 구축했다고 믿었던 완벽해 보이는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이제 거짓말과 의심의 그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날 아침, 안나는 이제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에 펼쳐진 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밤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악몽과 무서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예너는 리처드가 출근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과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고 이번에도 과하게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 그가 없는 것을 확인한 안나는 열쇠를 챙겨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쯤이면 마가렛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달릴 때마다 가슴의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고 늘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1층에서 들려오는 약간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틀림없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더 조용했습니다. 한때 의심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더 어두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어머니의 방에 다가갔을 때 그는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자리를 잡고 심호흡을 한 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의 발 아래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리처드와 마어거리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침대에 앉아놨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불안할 정도로 친숙한 표정으로 마가렛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 사이의 표정은 안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지인이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안나를 꿰뚫는 더 깊고 친밀한 무언가였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복도를 떠나면서 자신의 흐느끼는 소리를 억누르려고 재빨리 물러섰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고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느낀 배신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남편이 당신의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예너는 거실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의 정막은 마치 그의 생각을 짓밟은 것처럼 기가 먹먹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깊고 마비되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의심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 문을 세게 밀고 열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리처드와 마가렛은 펄쩍 뛰며 충격에 빠진 시선을 안나에게로 돌렸습니다. 안나는 이제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안나. 마가렛은 눈에 띄게 긴장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소리쳤다. 리처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유령처럼 창백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행동에 휩싸인 채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나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너희 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믿음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내 어머니와 내 남편 같이 교신하여. 리처드는 일어나서 웨너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안나,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을 설명하나요? 안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말은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명할 게 뭐가 있겠나? 리차드, 난 충분히 봤어. 내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마가렛은 안나에게 다가갔지만 안나 역시 차갑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밀려났다. 애나, 제발, 이건 좀 복잡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마가렛이 부러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안나의 귀에는 그 변명이 공허하고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안나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배신의 무게를 느끼며 경멸스럽게 웃었습니다. 리차드, 당신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요? 안나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참담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같았고 그들의 거짓말은 드러났으며 그들의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나는 현관문으로 걸어 나오면서 브라이튼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가슴에 짓눌리는 통증을 완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것, 그녀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파괴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삶,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발견한 배신은 그녀의 영혼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발견 이후 며칠은 고통과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브라이튼 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이어갔지만 안나에게는 모든 거리, 모든 구석구석이 그녀의 배신의 무게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의 충격은 분노, 슬픔, 깊은 배신감 등 감정의 소용돌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이 불륜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은 그녀가 여전히 처리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3월 22일의 처참한 대결 이후 안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고통은 거의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그의 정신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고통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3월 28일 아침, 안나는 최종 대결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은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상황을 처리하고 반역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와 마어거리트의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애너는 어머니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계획은 간단했다.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시 집에 접근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불안감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춥고 비가 내리는 오후였고 회색 하늘은 안나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다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갈 때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비는 부드럽게 내리고 그녀의 흘리지 않은 눈물과 섞여 있었다.
마가렛의 집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한 여정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르자 안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집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 열쇠가 이제는 그 자신의 고통과 배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자체가 최근 사건의 긴장감을 느끼는 듯 집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안나는 1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차드와 마가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의 무게조차 완화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꾸준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도달한 그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방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안나가 문으로 다가가 천천히 문을 밀어 열자 전과 같은 자세로 있는 리처드와 마가렛이 드러났다. 그들은 마치 일종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 눈에 보이는 거리를 두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안나의 시선은 날카롭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예너를 보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가렛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리처드는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나, 제발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가렛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즉시 저지당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안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집에서 당신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서로를 만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습니다. 리처드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예너의 분노한 표정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예나, 우리 이것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나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너희 두 사람. 너희가 한 일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너희의 배신은 나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마가렛은 마치 화해를 하려는 듯 손을 뻗은 채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예나, 우리 말을 들어야 해요. 이 모든 것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틀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얘기를 해야 해요. 말하려고? 안나는 쓰게 웃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신뢰는 깨졌고 당신이 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바꿀 수 있는 변명은 없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고 안나의 말이 벽에 울려 퍼져 공간을 그녀가 느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할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변명이나 정당화의 여지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면서 토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안나는 절박함과 배신감이 얼굴에 드러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난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간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나는 확고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떠나기로 한 결정의 무게를 느꼈지만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가 마가렛의 집에서 나갔고 차가운 공기와 비를 느끼며 고통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차드와 마가렛과 맞서겠다는 결정은 불가피했지만 배신감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의 여정이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안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결은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을 치유하고 재건하기 위한 길고 어려운 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가렛의 집에서 대립한 이후로 안나는 리처드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때 그곳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편안함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고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자신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자신이 겪고 있는 불의에 맞서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고 그녀가 느낀 분노는 더 어둡고 파괴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뚜렷했고 한때 안전하고 편안해 보였던 삶은 이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얼룩졌습니다. 리처드는 일시적으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여 자신과 자신이 만든 상황 사이에 일종의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렛은 집에서 자신의 배신의 현실과 그것이 딸에게 안겨준 고통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4월 1일 오후, 예너는 폐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이 단계를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기억은 끊임없는 고문이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4월 1일 오후, 예너는 폐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이 단계를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기억은 끊임없는 고문이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옷을 입었는데 그 덕분에 그녀는 좀 더 강하고 결단력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차 열쇠를 챙겨 집을 떠났고 두려움에 맞서고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피할 수 없는 목적지인 마가렛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너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커튼은 닫혀 있었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집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단력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 아는 뒷문으로 들어와 1층으로 올라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분위기는 예전처럼 조용했다. 안나는 계단을 올라갔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안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밀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다시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장면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나가 리차드와 마가렛과 대결한 뒤따른 혼란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사건의 해오리바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의 폭로로 인해 안나의 삶은 리차드와 마가렛의 삶뿐만 아니라 파괴와 절망의 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의 집을 떠난 후 안나는 임시로 임대한 작은 아파트로 피신했습니다. 물러나기로 한 결정은 정서적 보존의 행위이자 자기 발견의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의 외로움은 배신 이전에 알고 있던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안나는 개인적인 황폐함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처드와 마어거리트는 사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무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적 성과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직장과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가렛 역시 자신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딸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그녀가 안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리차드와의 관계는 아무런 안도감을 주지 못했고 두 사람은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관계에 빠져들었다. 이전에는 안나의 지지와 안정의 역할을 했던 마가렛은 이제 자신이 큰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격동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혼란에 빠진 안나는 자신의 정서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지만 치유로 가는 길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리처드와 마어거리트의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정적인 기사에 늘 귀를 기울이던 현지 언론도 이들 부부가 연루된 스캔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배신이 대중에게 폭로되면서 온갖 추측과 판단이 난무했고 관련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 부부는 사생활 침해와 동료, 지인들의 멸시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난히 암울한 순간 상황은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리처드는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불규칙해졌고 과음,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생명에서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가렛은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를 사로잡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해 건강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4월 10일 리처드가 약물과 알코올을 과다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되면서 상황은 비극적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도시에 충격을 주었고 언론은 부부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는 배신 이후에도 여전히 평화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나에 대한 안도감과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뒤섞였습니다. 리차드를 잃고 자신의 삶이 파괴된 것에 충격을 받은 마가렛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초래한 방식을 반성하면서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리처드의 상실과 딸과의 이별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마어거리트는 후회와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너에게는 회복을 향한 여정이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과거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경험은 그녀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치유를 향한 길은 아직 멀었지만 안나는 새로운 힘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신과 비극의 영향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불충한 행위로 시작된 일은 삶을 재정의하고 사람들을 고통과 반성의 운명으로 몰아넣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브라이튼 시가 평소의 속도로 계속 회전함에 따라 예너, 리처드 및 마어거리트의 삶은 그들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신과 비극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교훈과 상처는 남아 인간 결정의 복잡성과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암울하게 일깨워줍니다.